天文仪器这方面都做出了很大的贡献。 그의 뛰어난 서양 과학은 소현세자와 강빈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조선의 왕자는 매우 정중히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역학을 익히게 하려고 조선에서 역관으로 일하는 이들을 몇 명 데려왔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200년 전에 아주 낙후한 그런 천문역벌서밖에 없죠. 이러한 상황을 아마 소현세자도 잘 이제 간파를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걸 잘 알고 있는 소현세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담샤리 갖고 있던 지니고 있었던 천문역법이 중국이나 조선의 천문역법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고 우수하다. 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알고. 그는 천주교와 서양 과학에 관한 많은 물건들을 선물했다. 제가 조선으로 돌아갈 때 이것들을 궁으로 갖고 갈 뿐 아니라 인쇄하고 옮겨 적어 선비들에게 널리 알리겠습니다. 선비들은 마치 사막에 살다가 학문의 전당으로 옮겨가는 양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현세자는 조선에 신부를 데려가려 했다. 아담샤르는 대신 천주교 신자인 명나라 환관과 궁녀를 소개했다. 특히 천주교 신자인 궁녀의 조선행은 많은 추측을 낳고 있다. 궁녀가 따라왔다라는 부분은 이 강빈이 어떤 형태로든 이 궁녀들을 통해서 이 천주교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천주교의 존재나 천주교의 어떤 교리 형태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었을, 알았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인조 23년, 강빈과 소현세자는 드디어 귀국길에 오른다. 인질 생활은 두 사람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또 많은 것을 얻게 한 기회이기도 했다. 이제 강빈은 새로운 조선을 꿈꾸고 있었다. 8년간의 중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즈음 강빈과 소현세자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실체를 인정하고 실리를 중시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조선은 아직도 이 멸망한 명나라를 섬길 만큼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는 성리학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인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인조와 조선 사대부들에게 소현세자와 강빈은 어떻게 비쳤을까요? 그리고 새로운 조선을 만들고자 한 그들의 꿈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생사의 고비를 넘어 다시 돌아온 맏아들 내외. 그러나 인조의 반응은 차가웠다. 중국에서 가져온 서양 서적과 과학기기, 천주교 물품들은 환영받지 못했다. 청나라 문물을 전하는 아들 부부는 그들에게 굴욕을 당한 인조에겐 배신자였다. 이런 입장은 당시 조선 사대부의 지배적 생각이기도 했다. 세자 부부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그리고 2달 뒤 소현세자가 돌연 사망했다. 누가 봐도 의문스러운 죽음이었다. 시신의 상태가 이상했다. 온몸이 검은 빛이었고 얼굴엔 선혈이 낭자했다. 사관조차 독살 의혹을 제기했다. 소현세자가 죽고 난 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른 일을 세자로 책봉한 것이다.
순치 2년 의류년 9월 27일 소현세자가 사망한 그해 9월에 그 동생이었던 복림대군이 왕세자로서 책봉을 받는 그 상황을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책내 도감 의계입니다. 인조가 세자가 죽으면 세자의 아들, 즉 원손에게 왕통을 잇게 하는 것이 법도였다. 그런데 인조는 원손이 아닌 동생 복림대군을 후사로 정한 것이다. 결국 소현세자 그리고 이 소현세자의 그 가족 강빈이라든가 그 아들에 대한 어떤 인조의 불신이 매우 컸고 이런 소현세자 청나라 물을 먹은 이 소현세자 세력이 조선의 다음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급작스런 남편의 죽음과 전격적인 세자 책봉. 강빈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인조는 끝내 외면했다. 그리고 강빈을 감금시켰다. 당시 그녀는 유복자를 임신한 상태였다. 홀로 갇힌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결국 사산되었다. 계속해서 강빈에게 칼날이 겨녀졌다. 인조는 자신의 독살기도 사건 배후에 강빈을 지목했다. 그녀의 무고함을 말하던 궁녀들은 고문 속에 죽어갔다. 인조에게 강빈은 이미 역적이었다. 강씨가 소시에는 불순한 일이 없었는데 침양을 다녀온 뒤로부턴 전과 많이 달라졌소. 귀국할 때 황금과 비단을 많이 싣고 왔으니 이것을 뿌린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소. 강씨가 장계를 가져다가 마음대로 써넣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였다 합니다. 어찌 부인으로서 바깥 일을 이런 데까지 가냐 한단 말입니까? 결국 인조는 강빈의 지위를 박탈하고 궁궐에서 내쫓았다. 그리고 바로 그날 사약을 내린다. 17살에 궁에 들어와 세자빈이 된 지 19년. 이제 그녀는 대역죄인이었다. 명분과 형식에서 벗어나 실리를 추구했던 그녀. 강빈이 꿈꾸었던 새로운 조선도 그녀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다. 결국 강빈은 시아버지 인조에 의해 36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역적이 돼 죽임을 당한 강빈은 남편 소현세자 곁에 잠들었습니다.